자, 여러분. 자, 이제 법인의 배당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여러분, 배당은 이렇게 법인이 있으면요. 요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? 주주죠, 주주, 그죠? 대표이사가 주인이 아닙니다. 예, 대표이사 사모님도 주인이 아니에요. 여기 법인의 주주 A, 주주 B 또는 요 주주가 개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회사일 수도 있어요. 예, 그러면 뭐 법인 주주, 뭐 갑,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 주주들이 만나서 모여서 회의하는 걸 주주총회라고 해요. 근데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맨날 만나서 주주총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언제 주주총회 하냐면 보통 12월 말 결산법인이면 3월 말 정도에 주주총회를 해요. 그러면 주주총회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주주총회 할 때는 실제로는 잘 하지 않으면서 주주총회 사인만 다 받고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주총 결의서 이렇게 만들고 뭐 공증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주주들한테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. 두 가지가 뭐냐면요. 주총에서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. 하나는 FS, 여러분 이거 뭐 영어 써보겠습니다. Financial Statement에서 재무제표를 저는 FS라고 씁니다. 길게 쓰지 않으려고.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돼요. 즉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요거를 오케이를 해줘야 됩니다. 물론 주주들은 아무 말이 없이 아 그래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겠지만 어쨌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게 주주총회의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뭐를 해야 하죠? 두 번째가 바로 배당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의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배당을 하려면 이 법인에 돈이 있어야 되죠. 맞습니다. 돈이 없는데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러면 요거 대차대조표 잠깐 이렇게 그려볼게요. 대차대조표에 배당을 할 때 여기에 보통 예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. 이 돈은 뭐 하루에도 있다 없다 뺐다가 넣었다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변동되겠죠. 뭘 가지고 결정하냐면 여러분 여기 무슨 란입니까? 여기가 자산이죠. 여기가 부채죠. 여기 자본란에 기, 이 해서 맨 마지막에 제가 노란 색깔로 쓸게요. 자, 뭐가 있죠? 이익잉여금이라는 놈이 있어요. 여러분 이 이익잉여금은 제가 정의를 여기다 해드립니다.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시그마라는 거 배우셨죠? 뭐 이거 다 더하는 걸 시그마라고 그러는데 매년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을 합쳐놓은 게 이익잉여금이에요. 이익잉여금 별거 아니에요. 회사가 회계상의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갖고 이익잉여금으로 간 거예요. 이해가 가시죠? 이 이익잉여금이 있으셔야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.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?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배당을 해요? 따라서 배당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 처리. 자, 여기 오늘 강의의 핵심 지금 설명합니다. 차변에 이익잉여금, 대변에 배당을 결의하는 날은 3월 말이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 하는 날 즉시 돈을 지급하는 회사는 실무적으로 없어요. 따라서 잠시 미지급 배당금이 뜹니다. 그렇죠?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돈 주는 날짜는 조금 천천히 주어도 되겠죠? 자, 이때 미지급 배당금 뜰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회계 처리. 예. 요때가 아니죠. 자, 요거 하나 지우고. 자,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을 해서 만일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을 해서 한 열흘 있다가 돈을 지급했다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? 이 미지급 배당금을 보통 예금으로 줄 때, 돈을 줄 때, 여러분, 이때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떠야 되는데, 이게 뭐냐면, 배당 소득세에 대한 예수금을 띄우셔야 돼요. 자, 오케이. 자,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짧게 설명합니다. 그리고 이 배당 소득세 예수금은 그 다음 달 10일 날 돈을 지급한 원천징수한 겁니다. 이 예수금이라는 게 그 다음 달 10일 날 회사가 원천세 신고 납부하시고
그 다음 연도 2월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신고하시는 겁니다. 이것이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